왜 그랬겠습니까?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줬으면은 그 내용을 읽어보고 숙지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걸 안 했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죠. 압도적인 응징, 압도적인 진압을 위해서 나는 아니야 라는 게 지금 공통점이거든요. 궁지에 몰릴 때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면 쓰고 오래 잘 사셨어요. 오선 의원 하시고. 전두환 씨에 대해서 위대한 영도자라는 식으로 기사를 썼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경찰이 어제 한덕수, 최상목 출국 금지했습니다. 이상민도 원래 출국 금지가 돼 있었는데 연장을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왜 그렇게 한덕수가 기를 쓰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려고 노력을 했는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한덕수가 마치 모르는 것처럼 꿈뻑꿈뻑 하고 있지만 내란에 깊숙이 관여했다라는 게 조사하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본인도 내란의 주요 가담자가 되고 공범이라는 게 드러날까 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아보려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 뒤에 숨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같이 몰아붙였던 놈들이 다 내란 세력들 아닙니까? 권성동, 윤석열, 윤상현 이런 자들, 권영세. 근데 이제 다 드러납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한덕수가 이렇게 하려고 난리를 치겠느냐. 지가 된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김문수한테 비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리고 대통령 될 수도 있어. 대법원도 다 손 써놨거든. 이재명 후보 날리면 돼. 그럼 우리가 대통령 되는 거야. 그래, 안 되더라도 최소한도 손해볼 일 없어. 대선 후보가 되면 수사하겠냐? 그러면 너 내란죄 빼주고. 그 다음에 말이야. 나중에 혹시 이재명 대통령 됐더라도 야 이거 나 대선 후보였는데 나 탄압하네. 정치 탄압이라고 하면 되잖아. 이거였다니까요. 김기현 변호사님, 최상목 한덕수 출국 금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뭔가가 발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어제 보도에 따르면은 경찰 조사에서 한덕수나 최상목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진술해 왔던, 자기가 주장해 왔던 거랑 상당히 다른 정황을 뒷받침하는 CCTV나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이완규령과 알박기라고 관세 협상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대통령 출마까지 한덕수라는 사람의 평생 관료로 자라왔던 그런 캐릭터와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여온 거거든요. 굉장히 무리하게. 왜 그랬겠습니까?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그랬던 것이고 그게 이제 발견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한덕수 후보가 계엄 전에 포고령을 알았고 CCTV상에 보면 여러 가지로 회의하고 지시하고 이런 정황들이 담겨 있다는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한덕수 총리의 평소 캐릭터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윗사람이 결정을 하면 그걸 철저하게 따르고 그거를 오히려 받드는 캐릭터지 계엄에 안 됩니다 하고 반대하고 직을 걸고 이럴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계엄 당시에 오히려 윤석열의 뜻을 더 받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계엄을 더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을 법한 사람이지 자기 주장대로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반대를 했다면 이래서 반대한 거예요. 이거 계획이 너무 엉성한데. 요런 부분 보강해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거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말한 거를 나는 반대했다. 이렇게 이제 와서 포장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이상민은 진작에 출국 금지가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연장했다고 그러는데 출국 금지 조치가 기한 같은 게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냥 이제 6개월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실무적으로는 보통 1개월 단위로 아니면 3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거군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물론 아주 오랫동안 장기간 해놓는 거는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실무상 그렇게까지 정해진 기한은 사실상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내란 세력들을 확실하게 종식시키지 않으면 내란을 종식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 감춰져 버리는 거죠. 지금요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내란 특검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밝혀야 될 게 저는 이 문건인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윤석열한테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놓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세 놈들이 똑같이 부정한 게 있어요. 문건을 전했잖아요. 최상목이 또 이상민이는 뭐 저쪽으로 보니까 뭐가 있더라 뭐. 최상목이 뭐라고? 뭐 주머니에 뭐 엉뚱한 소리 하고. 뭐길래 다들 이렇게 제대로 본 적도 없다. 집에 와서 보니까 있더라.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걸 맨 먼저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이 자들의 거짓말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저를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참고하라고 종이를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접은 종이를 주셨는데 당시에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경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었습니다. 그때쯤에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라고 리마인드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 내용은 이거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이렇게 유동성 같은 확보를 잘해라 이거 고문정만 기억은 납니다. 그런 한두 개 정도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밀하게 내란을 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각 부처별로 이렇게 할 것 이런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송평수 대변인님, 우리가 그동안 최상목 했던 것을 쭉 봐서 저자의 어떤 그것을 다 아는데 최상목이 윤석열한테 뭐 문건을 받아놓고 잊어버리고 나중에 그런 거 있었나? 이럴 사람입니까? 부처 수장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문건을 직접 주든 간접적으로 주든 줬으면은 그 내용을 읽어보고 숙지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걸 안 했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건에는 국회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고 비상 입법기구 편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마치 전두환 정권 시절에 국가보위 입법회의를 연상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핑계 아니겠어요? 윤석열이 치밀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도 가리고 거기에 본인이 가담했다는 것도 부인하고 그럴 의도라고 봐야죠. 근데 저 문건이 저도 중요하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저게 과연 윤석열과 김용현을 주범으로 해서 국무위원들한테 지시를 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사실은 같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봅니다. 저걸 무슨 전달받아가지고 본인들은 이행만 해라 다 몰랐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계엄의 실상을 지금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더 깊숙하게 관여됐을 가능성까지 저는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패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단적인 예가 경호처 직원들 몰랐을까요? 비서실 몰랐을까요? 아니 매일 대통령하고 한솥밥 먹고 같은 공간에 서 있는데 그 계엄을 준비하는데 그걸 모른다? 그게 더 이상하죠. 근데 지금까지 내각에 있는 사람들도 수사가 안 됐었지만은 경호처, 안보실, 비서실 싹 다 수사가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더 가까울수록 저는 더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사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더 추가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사람 그날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장소를 5번 정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 그냥 지시받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 추경호도 상당히 긴밀하게 이 내용을 알고 있고 윤석열의 친이 쿠데타 결국에는 정치적인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겠다라는 그 생각이 전 추경호도 내란에 저는 진지한 공모를 저지른 공범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수사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치 저 사람들을 주변화시켜서 뭔가 윤석열이 몸통이고 다 지시받아서 했다. 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공모자들이 곳곳에 있을 가능성을 전 더 열어놓고 수사해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미 최상목의 거짓말은 한 차례 드러났죠. 휴대폰 안 바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꾼 사실 다 드러났고. 그렇죠. 이 단적인 예로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한 말을 기억해 보세요. 지금 그 부하가 얘기를 했지만 계엄 해제 의결이 되고 나서 이제 군을 빼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했더니 이 사람아 일이 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러면서 오히려 혼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박안수만 그랬을까요?
저는 모든 국무위원, 모든 비서실, 모든 경호처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계엄을 성사시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골몰했다고 봐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이제 자기들이 밀리니까는 자기들의 이제 각자의 핑계거리를 찾아가지고 자기 발을 빼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과연 그랬을까 싶어요. 전 12.3 비상계엄 때도 국회를 맡고 있던 그 기동단장이 8기동단장인가가 저한테 했던 말을 아직도 좀 못 잊어요. 예. 이것은 내란 행위이기 때문에 길을 트고 국민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지킬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당신이 길을 안 터주면 이거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기동단장 총경입니다.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면전에서 국민들 앞에서요. 예. 이런 사람만 있었겠냐고요. 박안수만 이랬겠냐고요. 다 그랬을 겁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및 내란이 한 6개월 가까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상당히 둔감해지셨어요. 마치 오래전 일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상기시키고 내란 극복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 지금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내란 세력 중 일부만이 사법적 단죄를 진행 중인데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해야 되고 그 부분에 정치적 또 단죄가 바로 이번 대선입니다.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또 정치적 단죄가 돼야 사법적 단죄까지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민들께서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내란이 더 정리하기 힘든 게 전두환 노태우 같은 경우는 반란군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란군들은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위치 파악이 쉬워요. 그냥 하나회들 딱 정리하면 끝날 일이니까 상대적으로 쉬운데 이 윤석열의 내란은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자기 내란의 씨앗들을 지금 심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렵죠. 진압하기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가 투표도 한 6일 남았고 또 사전투표는 내일부터 시작인데 저는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 이 말보다는 압도적인 응징, 압도적인 진압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투표장 반드시 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투표율이 1% 올라갈 때마다 한 대씩 매가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투표율이 72%다. 그럼 72대 때리는 건데 투표율이 예를 들어 85%다. 그럼 85대, 13대 더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많은 매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내 한 표가 저 내란 세력, 친위 쿠데타 숨어있는 저놈들에 대해서 완벽한 응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 압도적 응징의 의미로 이번 투표를 좀 의미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 더 투표하실 수 있도록 더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재외 국민 투표율이 거의 지난번에 예, 비해서 역대 최고를 최고죠. 찍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국에 계신 분들도 나라를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이 나라 안에 사는 우리들은 더 투표하는 모습 많이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정말 이번 투표는요, 내란을 끝내는 열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란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문건이 도대체 뭐였는지 반드시 좀 밝혀내야 됩니다. 이 새 놈들 거짓말을 한번 쭉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폐쇄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좀 보질 않았습니다. 내용을요.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자, 저자들 말하는데 공통점이 있지요. 저건 서로 짠 것일 수도 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이제 공통점은 나는 아니야 라는 게 지금 공통점이거든요. 예. 저런 것들이 뭐 얘기가 오가고 뭐 이런 건 맞지만 나는 몰랐어. 나는 아니야. 예, 이런 거에 지금 치중해가지고 자기 방어에 급급한 모습이다라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그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안가 사자 회동 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 이완규 법제처장 무슨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하고 모여서 충분히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지 우리가 어떻게 진술을 해나가지 라고 뭐 진술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예,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대선은 내란을 끝내는 그런 대선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선거입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내세운 구호라서 막
꼭 그것 같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정말 진짜 대한민국 만드는 건데요. 노소를 불문하고 가짜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준석 정말 더 이상 정치에서는 안 될 자 살펴봤는데 이번에 정말 같이 좀 정리를 해야 될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손학규는 뭐고 이낙연은 또 뭡니까? 나 참 궁금해요. 신인규 대표님 보시기에 이낙연 전 총리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람이 좀 궁지에 몰릴 때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동안 이낙연이라는 사람은 가면 쓰고 살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낙연이 가장 궁핍한 상태고 그 상황에서 행동하는 이낙연의 행위 하나하나가 이낙연이라는 사람을 입증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면 쓰고 오래 잘 사셨어요. 오선 의원 하시고 전남지사도 한번 하시고 또 국무총리 하시고 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내면서 대선 주자로 분류가 되셨던 분인데 그동안에 국민들을 잘 속여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했던 뭐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김영주 의원과는 이거 더 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냥 그분들은 철새예요. 그냥 진영을 오가면서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낙연이라는 사람은 내란을 보고 또 내란에 대한 김문수의 태도를 보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망가뜨려오는 헌법 파괴 세력을 보면서도 지지하겠다라고 하니 저는 더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낙연 같은 부류는 철새가 아니라 이건 새라는 호칭을 붙이기도 너무 아깝다. 그냥 그동안의 인생을 참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 것인데 저는 마무리가 너무나도 좀 추잡하다라는 생각이 그러게 듭니다. 말이에요. 아니 송평수 대변인님 이낙연 총리 아시잖아요. 아니 그 갈 곳이 있고 손을 잡을 사람이 있지. 어떻게 내란 세력하고 더군다나 민주당 대표를 했고 이낙연 정치를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동아일보 기자로 있을 때 김대중 총재 관련된 글 써가지고 발탁이 됐고 그대로 쭉 자기가 자라온 곳이 민주당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변신을. 이낙연 전 총리의 본래의 마인드는 보수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숨기고 지금까지 마치 중도 보수나 약간의 진보인 척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 그 전두환 정권 들었을 때 전두환 씨에 대해서 위대한 영도자라는 식으로 기사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과 다 연결이 됩니다. 지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분의 그 사고 체계가 진작부터 민주당의 결과는 달랐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다면은 다른 정당에 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낙연 총리 보면서 경찰이 다른 경찰이랑 좀 싸웠다고 아니면 자기 상사 마음에 안 든다고 조폭에 투신하는 꼴입니다. 이거는 경찰복을 내던지고 네. 사람도 아니죠. 이번에 오히려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호남의 투표율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순기능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쓰레기 버릴 때 쓰레기통을 쓰는 이유가 쓰레기가 너저분하면 치우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쓰레기통을 지정해주면 글로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전 이번에 2개의 쓰레기통이 생겼다고 봐요. 예, 2개의 쓰레기통에 잘 모여 계시면 국민들이 다 거들어 다니는 게 아니라 모여놓은 것만 잘 폐기하면 되거든요. 수월하게. 예,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불편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 한 곳으로 더 모이는 거 아닌가 싶고요. 아마 저거를 가지고 김문수 후보는 또 통합이니 뭐 외연확장이니 이렇게 표현하실 텐데 비빔밥은 우리가 먹을 수 있죠. 근데 군대에서 우리가 짬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짬통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혼합은 짬통이다. 예, 저는 국민의힘이 짬철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시각은. 예, 내일입니다. 내일 6시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방송 전에 일찍 가서 사전투표를 하고 오고 싶은데 약간 걱정되는 게 투표를 너무나 기다렸다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줄이 길게 서 있으면 제가 준비하는데 늦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이 좀 있기는 합니다. 방송 끝나고 가는 게 나으려나? 예, 6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사전투표가 열리는데 저는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을 때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왜냐하면 제 지난 대선 때 사전 투표는 어디서나 할 수 있죠. 본 투표는 자기가 사는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딴 데서 못 해요. 맞아요. 예. 근데 그 무렵에 제가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어. 당연히 저는 서울로 이전이 된 줄 알았어요.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근데 공무원이나 뭐 이런 데서 조금 전입신고하는 사람이 많다고 늦어져 갖고 며칠 늦어져서 그 며칠 차이로 명부에서 빠졌군요. 예, 제 명부가 부산에 있는 겁니다. 오. 근데 저는 사정상 그때 사전 투표를 못 했거든요. 본 투표를 하려고 보니까 전날에 알았죠. 나 오. 부산에 가서 투표해야 된다는 걸. 제가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서 부산에 부산 가서? 예, 투표하고 야. 왔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고 나서 저는 다음부터는 무조건 사전 투표를 해야 되겠다. 예. 근데 사전 투표가 시간이 6시부터 6시까지. 6시죠. 그러니까 아, 6시까지고 예, 본 6시, 투표가 본 이제 투표가 8시. 8시인데 예. 제가 고쳐주려고 했는데 예,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사전 투표를 꼭 하셔야 되는 이유를 하나 더 제가 설명드리면 뭐 편리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재외 국민들 외국에 계신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넓잖아요.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을 가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79.5%라는 아주 경이로운 투표율을 우리 재외 국민들이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내란 진압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라고 저는 보고 애국심으로 보는데 우리 국내에 계신 분들이 뒤질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재외 국민들 그렇게 불편한 가운데서도 나라 생각하는 마음에 나라가 고마워서 그 지키려고 그렇게 애국심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얼마나 사전투표 편리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재외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그 열기에 좀 보답하는 의미에서도 내일 저는 아침 일찍 가서 사전투표 하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제 3차 토론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듣고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너무 간절해요.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셨다고 그 그러더라고요. 마음을 많이 이해하실 겁니다. 꼭 이번에 투표를 하셔가지고 내란 극복과 국민 통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 90년